네, 조국 후보자 이슈에 지금 다소 가려져 있습니다만 한반도를 둘러싼 현지 움직임도 숨가쁜 전개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협상 그리고 한일 갈등, 우리 외교 현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금 북미 대화 전개 상황이 좀 궁금한데요. 지난달에 우리 한미 연합훈련이 종료되면 북미 실무 협상이 좀 나름대로 좀 속도를 낼 걸로 예상이 됐었습니다만 아직 열리지 않고 있어요. 기싸움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좀 그 당시에 판문점 회동을 조금 약간 회고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네네. 뭐 저를 포함해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 하면 6월 달이요. 네. 그렇죠. 6월 30일이죠. 그 전에 북한이 계속 얘기해왔던 게 뭐냐면 네. 미국의 셈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네.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그때까지 미국의 셈법이 바뀐 건 별로 없었습니다. 제재 문제라든지 또 하노이 이후에 미국의 셈법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래서 왜 나왔나? 나온 다음에 국면을 분위기를 전환한 다음에 그것이 오히려 미국의 셈법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북한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순서를 좀 바꾼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실무협상이라는 거는 북한이 실무협상을 보는 시각을 좀 봐야 됩니다. 북한은 원래 실무협상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실무협상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 사찰이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서 결정하게 만드는 건 자기들한테 불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탑다운으로 변화를 시킨 다음에 그것을 구체화하는 실무협상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네. 보면 지금 북한이 왜 안 나오느냐. 2, 3주 후에 실무협상을 한다고 했는데 6월 달에. 그 말은 네. 위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나오지 않는다. 셈법의 변화를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과거의 실무협상 같은 데는 안 간다는 게 지금 그런 거고. 네. 뚜렷하게 손에 잡히는 해법 제시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제시가 안 된다면 안 나가겠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의 실무협상 교착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노이를 재판하게 되는 네. 북한으로서는 다시 하노이와 같은 것들 재반복하지 않겠다는 뜻 때문에 사실상 자기들의 기싸움을 지금 계속 올리면서 미국의 태도 변화가 오는 것을 보고 나가겠다는 것이 북한의. 관련해서 어제 실무협상, 북쪽의 실무협상 미국 쪽의 책임자가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인데 어제 발언이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스티브 비건 대북 정책 특별 대표죠. 북한 대량 살상 무기 계속 북한이 고수한다면 미국과 전 세계는 용납하지 않을 거다. 그 밑에 얘기가 또 있습니다. 협상 실패 시에 한국과 일본 등에서 핵 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어제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발언인데요. 핵 능력을 한국과 일본이 제고할 것이다. 결국 한일의 핵무장 가능성을 던진 건데 네네. 북한에 대한 메시지 맞죠? 중국과 일본에 대한 메시지. 네, 예, 중국, 러시아에 대한 메시지, 일본에 대한 메시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도 지금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면서 그다음에 아주 강력한 언사들을 던지면서 기싸움을 하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서 미국 쪽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뭐 괜찮다, 뭐 관계 좋다. 그다음에 사실상 좀 유화적인 대응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북한을 조금 더 압박해서 실무협상으로 나오게 하는 미국의 기싸움의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핵 무장 가능성 부분들은 결국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그렇습니다. 네, 사실상에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미국 자체가 벌써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핵무장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반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북한에 대한 압박이라고 볼 때 차원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어제 비건이 적대 관계 청산을 위한 신속한 합의도 가능하다. 종전 협상을 염두에 둔 거란 건가요? 이제 북한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노이 직후에 이제 제재를 들고 나왔던 것은 미국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단계를 낮췄는데 실제 원래 얘기했던 비핵화의 조건인 체제 보장 쪽으로 올라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제재 문제도 이제 사실상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금 종전선언을 넘어서 사실상 체제 보장은 종전선언은 싱가포르 때 이미 나왔던 얘기거든요. 물론 합의문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그 수준보다는 조금 더 원하는 수준이 들어가는 체제 보장이라든지 평화 협정이라든지 또는 심지어 이제 북미 수교에 대한 당장은 할 수 없겠지만
북미 수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진전된 것들을 북한이 원한다고 본다면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비건의 대표의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이제 약간의 시그널이 나왔다는 부분은 아까 압박과는 조금 또 다른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일단 당근책인데. 당근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북한의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도 같은 맥락. 예, 폼페오가 얘기를 했었죠. 네네. 그 얘기한 네, 부분이고요. 예, 예. 자, 그러면 비건 얘기 가운데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이 앞으로 1년 안에 진전을 이루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일종의 시간표를 제시를 한 건데 그동안에는 그렇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속도 조절론을 예시했다. 우리는 급할 게 없다. 네, 네. 이랬었는데 늘 그랬죠. 1년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한 게 결국 대선을 염두에 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는? 이제 두 가지죠. 원래는 이제 북한은 연내라고 못을 박았고. 올해 말까지. 그렇죠. 원래 말까지 해보고 안 되면 안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네. 1년은 그 중간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대선까지의 캘린더를 보고 있으니까 두 가지 뜻을 메시지를 보낸다고 봅니다. 북한의 연내 시간표를 더 늘려라. 그다음에 우리는 대선까지 북한 문제를 풀 의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미뤄서 네.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북한에게 원래 말로 시한 같은 것들에 대해서 더 늘려주기라는 일종의 신호 또는 그 요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올해 말이 아니고 네. 시간을 조금 시간표를 늘려달라, 네. 뒤로 미뤄달라는.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늘렸다가 네네. 사실상에 원래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좋은 시그널로 이어지면서 해를 넘길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네. 뭐 정상회담을 약속한다면 내년 초에 하겠다는데 합의를 한다면 넘을 수 있는데 아무 자세 변화 없이 연내를 넘어가면 북한이 다시 부담을 가지게 되겠죠. 없다.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을 종합해 볼 때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현재 북미 간에 어떤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지 나름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아마 그렇죠. 원장께서 지난번 교수 때와는 달리 국립외교원장 가셨으니까 조금 더 고급 꼭 그렇진 정보에 않습니다. 접근할 꼭 그렇진 것 같은데. 않습니다. 네. 워낙에 내밀하고 네. 이 탑에서 지도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정보에 액세스는 못합니다. 네네. 근데 결국은 아무래도 분석가나 전문가로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한 번의 기회는 온다고 봅니다. 근데 워낙에 지금 북한과 미국 사이의 입장차도 크고 기싸움을 했고 네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하노이에서 실패는 우리한테 미국과 북한의 판이 다 드러난 장점은 있지만 누가 이기느냐가 너무 분명해집니다. 네. 빅딜로 가까이 가면 미국이 승리한 게 되는 것이고 네, 네. 스몰 딜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미국이 굴복한 게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중간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만 북미도 다 사실상 이 해를 넘기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번의 기회는 오지 않겠는 것이 제 뭐 전문가로서의 그냥 판단입니다. 북미 간의 어떤 기회라는 게 톱다운 형태의 그렇죠. 의견 접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북미 4차 정상회담을 말씀하시는 4차 겁니까? 정상회담이 바로 이어지기는 조금 지금 시간상 그럴 거고 약간 그렇고요. 말씀드린 건 가장 확실한 부분, 그냥 확실하기보다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그런 데 대해 합의를 하고 내년 초에 실제 정상회담은 내년 초로 갈 가능성이 아마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시적인 의견 접근을 네, 이른 네, 뒤에 네, 네. 내년 정도에 가능할 것 같아요. 내년 초에. 네. 자, 그럼 북한은 어떻게 나올 걸로 보는지 내일이 지금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 9구절이란 말이죠. 네, 네.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가 나올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북한도 지금을 보면 계속 9차례에 걸치는 미사일을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은사가 굉장히 커지죠. 그다음에 격이 올라갑니다. 국장에서 지금 최선희까지 그렇죠.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약속한 협상에 대한 부분은 여지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당분간은 이 양면을 다 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최근에 전개되는 북한 이슈와 관련해서 북한이 지금 통미봉남, 그러니까 미국하고만 상대하겠다는 전략을 노골화하고 있는데 네. 우리 정부의 스탠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 북미 관계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 과거의 통미봉남과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사실상 대화에 나온 것은 우리의 중재 역할이 컸고요. 사실 우리가 미국하고 연결을 시켜줬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연변을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한국이 미국을 설득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볼 때. 그렇죠. 개성이나 금강산 이런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에 제재 완화나 이런 부분에 한국의 역할이 미국을 설득시킬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자기네 기대치에 이르지 못했다는 그렇죠. 거고요. 그러니까 바로 자기들이 상대하겠다는 거 어렵지만 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전히 한국이 미국을 설득시키는 부분에 대한 네. 일종의 이면의 기대와 요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핵 이슈나 북미 관계를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중재자나 촉진자 역할이라는 부분들이 한미 관계를 떼놓고선 얘기를 할 수 없단 말이죠. 네네. 최근에 1년에 전개된 한미 관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종합했을 때 네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미 관계에 대해서. 한미 동맹 부분들이죠. 예, 뭐 지소미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네. 텐데요. 네. 저는 한미동맹이 66년 동안 이루어졌고 제도적으로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 한미동맹의 실체 자체는 네네.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현재도. 근데 워낙에 한미동맹이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이 나라 시스템 자체에 끼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네네. 약간의 이견이나 뭐 저는 아무리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네네. 국익의 부분에 있어서 원칙은 같지만 작은 디테일에서 틀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좀 지나친 과장된 피해의식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무부나 국방부에서 지소미아 우리 종료 선언 이후에 나왔던 불신이나 불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부분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요. 네. 이거를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은 특히 미국의 전략가 사실상 보시면 트럼프가 제일 약했고 대통령이 네. 국방부가 제일 썼습니다. 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방부로서는 이 아시아에서 이 동맹을 사실 최대한 활용해서 일본과 한국 이렇게 다 활용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면에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특히 전략가들, 국방 관계자들은 불만일 수밖에 없죠. 그거는 미국의 이익에서 보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우리 측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우리를 안보 대상자로서 신뢰하지 못한다고 해서 했기 때문에 예. 우리로서는 그 논리에 따르면 당연히 주권국가로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미국의 실망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한미동맹 전체를 흔드는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있었던 지난 수요일이었던가요? 국방부 주최 한미대화에서 안보대화에서 네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참석한 부분들은 하여간 뭐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파이름이나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봉합 시그널로 볼 수 네, 있다는 미국에 나오는 말씀이시죠? 메시지들이 많이 좀 잠잠해지고 미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조정 중인 봉합 거. 양상, 네네. 조정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번엔 한일 관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이후에 일본 쪽 분위기가 별로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역시 한일 관계 전반이 다 그렇다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제시한 그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결정을 재검토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일본 쪽에서 응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어제 보도가 나왔단 말이죠. 일본 쪽에서는 그러니까 강제징용 판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이 우선이라는 그런 원칙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보면 일본이 자기 모순이 좀 빠져 있죠. 이거는 경제 외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네네. 때로는 징용 얘기를 했다가 때로는 지소미아하고 된 게 세 가지를 지금 다 그렇죠. 사실은 네네.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아베 정부의 그 일본의 미래 안보 비전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분간은 아마 좀 이런 국면이 죄송합니다. 이런 국면 괜찮습니다. 네, 이런 국면이 좀 가지 않겠나 싶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지나치게 뭐 낙관적이라고는 좀 저는 당분간의 이런 대결 구조나 좀 이 서로가 상승 효과를 얻다가 오히려 타결되는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상당 기간의 이런 기간을 거친 뒤에 네. 뭐 합의나 이런 부분들에 어떤 결론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정부의 기조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 제안했던 부분들이죠. 네. 수출 강화 조치를 원상 복구할 경우에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라는 네네. 이런 기조는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네, 사실상 지소미아를 살펴보면 3개월을 하면은 종료된다는 규정만 있고요. 네. 다시 이걸 3개월 안에 다시 연장시키면 뒤로 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나 정치적으로 사실 3개월 안에 회복을 하는 해석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남아있다. 예, 그러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원래 뜻이 우리가 이것을 파기하는 게 우리 출발로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안보적인 협상자로서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걸 철회한다는 말은 원래 지소미아를 파기했던 원인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봅니다. 관련해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부분들에 대한 해법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게 최근에 이낙연 총리가 제시했네 안 했네 논란이 벌어진 게 한국 정부, 한국 기업, 일본 기업 그리고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이른바 1+1+ 알파 방안들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외교원장 입장에서 우리 정부가 실제로 일본 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타진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까요?
저는 뭐 그냥 피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제가 이제 4주가 됐는데요. 그 전에 있었던 일이고 여러 가지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안중에 고려가 됐지만 그것이 일본에게 정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겠다는 부분을 제시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요. 제 일본의 입장이 뭐냐면 이게 왜 그러면 자꾸 이렇게 떠돌면서 실제로 협상이 안 됐느냐 하면은 일본 아예 이 부분에서 우리와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징용공 문제를 완전히 한국이 해결한 다음에 어떤 안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선제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게 일본 정부의 그렇죠. 입장이고. 우리를 완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하고 난 다음에 안을 가져오라는 게 일본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한 번도 실제로 제시된 게 없다는 사실을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나온 게 어제 그 아베 총리가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문제는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장기화론을 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선결이 필요하다는 건데 우리 정부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전향적인 어떤 스탠스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러면. 아니 우리는 이미 전향적인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한일 협약을 얘기를 하는데 3조 1항은 두 국가가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안 되면 2항에서 3국 중재, 그 다음에 또 이제 나가는 것인데, 일본이 한국의, 아까 셈법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의 셈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그걸 안 하겠다는 게 지금 일본의 입장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전향적인 입장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판에 나와서, 우리 1+1을 내놓았다면 그거에 대해서 일본 안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협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게 전향적인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게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장기화 불가피론을 폈다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뭐 우리는 빨리 해결되는 게 좋죠. 그럼 전향적이고 우리는 일본하고 대화를 하자는 거니까. 근데 일본이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 굴복을 강요하는 듯한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 것이지. 우리가 장기화를 가겠다고 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에 아마 일본 그 아베 내각의 개각이 아마 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고노 외상도 바뀐다는 얘기가 있고 우리 지금 일본 그 무역 보복을 주도했던 세코 경제산업상도 교체론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개각 이후에 어떤 그 국면 전환이나 분위기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무래도 지금은 사실상 총리실하고 경제 쪽이 주도를 하고 있고 외무성은 조금 뒤에 물러 있으니까요. 산업통상성 부분 그 부분이 바뀌는 부분은 좀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하셨다가 지금 분기 외교원장 되신 게 한 달 되셨네요. 네, 딱 4주 됐습니다. 4주인가요? 교수 때보다 하여간 지금 한일이나 북미 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챙겨볼 게 더 늘었다고 볼 수밖에 없겠어요. 네, 맞습니다. 또 밖에서 제가 센 얘기를 많이 한 사람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단어 선택이나 지금 하면서 제가 계속 그 고민을 하는 게 과거와 같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느낌도 동시에 받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많은 활약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날이 밝으면서 태풍 피해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가 컸다는데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모두가 복구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이루어진다는 라이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